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행복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근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아이러니한 것이 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행해지는 고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늘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만 더 불행해지는 것도 같고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공의를 할 때,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 2년 차, 가장 낮은 연차의 생활을 할 때는 이랬어요. 일단은 제가 당직을 주에 4회를 섰거든요. 근데 그 주 4회 당직 말고 추가로 빨간 날, 뭐 추석, 뭐 연휴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것도 제가 이제 전담을 하는 거죠. 그럼 당직은 병원에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밤에 이제 전화가 오고 막 그러면 그 다음날 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관을 계속 이어져요. 제가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다 세분화돼 있거든요.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 교수님 한 분 한 분, 전공의 한 명 한 명 일이 다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직하면 병원에서 자겠죠. 그러면 당직이 아닌 날은 뭐 출근 안 하고 쉬고 이게 아니고 퇴근할 수 있는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이제 주사에 당직을 서고 빨간 날 당직을 서고 당직이 아닌 날에는 집에 갈 수 있고 그럼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는데 그러면 1년에 제가 휴가를 2주를 줬으니까 그러면 진짜 문자 그대로 14일 빼고 351일을 출근하는 거거든요. 6시 반까지는 병원에 와야 되고 이제 당직 날에는 밤을 새고 아니면은 빨리 퇴근하면은 뭐 오후 7시 늦으면 뭐 환자분들이랑 뭐 실라기가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10시 퇴근 그럼 다음날 새벽 출근 요걸 계속 했던 거예요. 1년을.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고 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제가 그때 할 수 있던 선택이 뭐였을까? 나한테 너무 이 삶이 고되고 힘든데 병원에 있으면 계속 힘드니까 뭔가 나에게 또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술 한 잔이니까 포금을 했던 거죠. 빨리빨리 술을 마시게 되고 그냥 취한 기분을 즐기고 빨리 귀가를 해서 출근하고 이게 패턴이 좀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위로와 즐거움을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유 그렇게 피곤한데 그죠. 술까지 그렇게 포금을 하고 다음날에 또 제가 뭐 푹 자는 것도 아니고 숙취 남아있는 상태 출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피로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질의 면담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몸도 마음도 나도 너무 고되고 진짜 막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번아웃인 것 같아.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그럼 속으로 나도 힘들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면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도 너무 안 좋고 심적으로도 지치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가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술을 마시게 됐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좀 재밌고 좋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루를 막 버텨가지고 오늘 마치고 또 우리 동기들이랑 놀러 가야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찰나의 즐거움이 있고 또 버티고 그 즐거움 끝에는 더 힘들고 또 버티고 야 이게 인생일까. 그때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참 허무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아마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아주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은 우리 친구들이랑 술 대신에 커피 한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 공부, 뭔가 좀 책, 이런 걸 좀 읽는 걸 할 것 같아요. 밤에 제가 밤바다를 많이 보러 갔거든요.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늘 마음속에 남아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게 봐서도 나한테 참 마음에 좋은 것들을 남겨주는 그런 순간들이 쌓아갔더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행만이 반복되는 것 같으시다면요. 내가 하는 노력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느끼는 초점이요. 지금 단기 효과에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편함, 불안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아서 불안이 너무 느껴지니까 나는 좀 집에 있어야겠다. 단기적으로 이 불안이 많이 줄어들겠죠. 내가 내 마음을 소중히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인생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랑 멀어질 수도 있죠. 면접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이들이 너무 멀어진 채로 지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내가 더 힘들고 불안해질 수 있는, 집에만 있는 그런 패턴이 지속이 된다면 나는 처음 그런 선택을 했을 때보다 더 사람이 두려워지기도 할 거예요. 단기 효과가 장기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두려움을 유발을 해요. 그죠? 근데 기회가 될 수 있는 일과 접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 왜? 불안하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시도할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것들을 회피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내 미래가 될 수 있는 일들과 멀어질 수도 있겠어요. 내가 두렵게 느끼는 마음, 그게 우울이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벗어나는 단기 효과를 추구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실이 되기도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좋고 나중에는 좋지 않아서 힘든 마음이 더 커지고, 힘든 마음이 더 커지면 이걸 피하는 단기 효과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럴수록 장기적으로는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고리, 이거를 갇힌 고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톡 루프. 그래서 이 갇힌 고리 안을 맴돌면서 나는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고리들이 반복이 되면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더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한 원인일 수도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스톡 루프, 이 갇힌 고리가 전형적인 제 그때 레지던트 때 생활이에요. 내가 막 교수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환자분들의 면담이 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불편하고 그런 느낌을 피하게 해주는 건 술이었던 거죠. 실제로 불안장애 내지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을요, 연구를 해보면 알코올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술은 단기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진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 막 불안이 몰려오고 막 공황이 올 것 같은 그 느낌을요, 조금 낮춰줘요.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라는 불안신경계의 반응을 술이 일시적으로 낮춰주거든요. 근데 이 술은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막 숙취 느끼실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공황이 오고 막 자다가 가슴 두근하면서 깨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리바운드로 불안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거든요. 술이 확 빠져나가니까. 진정제 역할이 빠져나갔죠? 불안이 올라와요. 단기적으로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과정. 예를 들면 뭐 어린 시절에 아픔, 상처로 인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밤에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쉬운 만남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지 않는 상태,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를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조금은 쉽게 마음을 허락하고 쉬운 만남을 추구할 수도 있고, 만남이 쉬운 만큼 헤어짐도 쉬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그 관계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더 외로워지면 더 쉬운 만남을 추구하고, 이런 고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투박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 제가 담고 싶은 의미는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랑 지금의 내 삶을 가깝게 해주는 것들,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지금의 내가 가까워지게 해주는 것들, 장기적으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로 삶을 꾸며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심지어는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가 무조건 반대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의미를 느끼는 뭐 취미라든지 음악을 하고 그죠,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거는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요. 아주 마음에 남는 책을 읽는 거, 그러면 그 한 문장이라도 내가 마음에 남으면 그게 내 인생에 나중에 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내가 늘 만남에 힘을 얻고 소중한 느낌을 느끼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뭐 미래를 구상하는 것들, 공부를 하는 것들. 공부 같은 거는 지금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에는 좋을 수 있고, 지금도 좋을 수도 있고 나중에도 좋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벗어나서 조금 장기적으로도 나한테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꾸려가 보시면 어떨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 내 삶을 쭉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장기적으로도 나에게 좋은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관계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나는 좀 냉철하게 관계를 끊는 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내 삶에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서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불편한 관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더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걸 하는 게 정답이다, 어떤 걸 하시면 안 된다는 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인생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아까 지금 제가 만약에 그 힘들었던 전공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왜 제가 커피 한 잔을 하고 싶고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쌓고 싶고 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싶으냐, 바다를 보고 싶으냐 하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 닿아 있어서 그래요. 나는 조금 더 유능한 치료자가 되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내가 술에 취하고 숙취가 있고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진료를 볼 때는 제가 바라는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내가 어제도 책을 읽었고 그 내용이 지금 면담을 하는데 효용이 있구나. 너무 도움이 된다. 그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유능한 치료자가 되면 좋겠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많이 펼치고 싶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가 되면 비로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삶에서 그 삶으로 다가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효과라는 것은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들을 내 일상으로 가져오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만의 답일 뿐이에요. 이 얘기가 어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영감이 되어서 본인의 삶에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미래에 추구하고 싶은 가치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랫동안 건강하고 싶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고 더 유능한 치료자가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 또 저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힘든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제가 글을 쓰는 활동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기도 하고 요즘에 또 여러 현실 때문에 예전처럼 충실하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늘 공부를 손에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을 하겠다. 일주일에 한 편의 글은 꼭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제가 실패할 수 없는 목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엎드려요. 출근하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엎드려요. 엎드리는 것도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서 운동을 해야지? 전 푸시업 하거든요. 엎드리면 근데 엎드렸으니까 몇 번이라도 하게 되고 몇 번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그 세트의 숫자를 채우게 돼요. 제가 글을 쓴다는 목표가 있으면요. 컴퓨터를 켜는 걸 제 목표로 삼아요. 워드를 켜는 거. 제가 실패할 수 없는 목표. 그날의 피로도에 따라서 제 마음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성과를 내거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는 매일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를 켜는 순간에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나에 다가가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다가가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가치들,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몰입하시면서 지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